그리고 이제 호흡을 잘하는 게 다른 여러 가지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이제 도움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어깨 관절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예, 뭐 오십견이 있다는 충돌 증후군 이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 이 호흡을 잘 못해서 가슴이 이렇게 굽어지는 분들에서 사실 어깨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깨가 이렇게 굽어지면 굽어질수록 이 날개뼈랑 팔뼈가 부딪힐 위험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깨가 자꾸 아픈 분들은 물론 어깨 자체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좁아져 있는 가슴을 우리 양강 선생님이 말씀하신 호흡법을 통해서 가슴을 펴주는 것만으로도 어깨에서 부딪히거나 하는 문제점이 생기는 이제 위험성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어깨만 치료하면 일시적으로 통증은 감소하지만 또 자꾸 부딪히니까 다시 어깨 통증이 재발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허리가 굽어지면은요 자연스럽게 어깨가 굽어지잖아요. 예, 허리는 굽었는데 가슴을 이렇게 피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어요. 허리가 굽으면 가슴이 좁아지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운동시킬 때도요 사실은 허리를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흡을 통해서 가슴을 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 자체도 갈비뼈도 관절이거든요. 가슴뼈가 있으면 갈비뼈가 와서 붙는데 여기서도 관절의 움직임이 일어나요. 근데 이 움직임이 안 일어나면 가슴이 굽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 척추뼈와 갈비뼈가 붙는 그다음에 갈비뼈와 가슴뼈가 붙는 이 관절에서의 또 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허리를 피기 위해서도 어깨가 아픈 걸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호흡이 중요하고 호흡을 하나만 잘해도 다른 여러 가지 통증이 또 감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꼭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호흡근 단련법. 서정을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호흡은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제대로 우리가 연습해 본 적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심호흡을 하게 되면은 다른 원인도 있지만 이게 부교감 신경이라는 게 증가가 되면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의 80에서 90%를 뇌와 연결하면서 해결하는 게 바로 부교감 신경이고요. 두 번째는 또 통증 자체가 산소가 부족할 때 생기는 게 또 통증이에요. 우리가 이제 협심증이나 아니면 자궁의 생리통 같은 경우도 혈액을 통한 산소가 부족할 때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통증의 첫 번째 치료는 부교감 신경을 증가시키면서 산소를 충분히 한다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데 훈련하지 않고 자동으로 우리는 그냥 숨쉬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가 사실은 정확한 호흡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안강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호흡법을 잘 익혀서 호흡근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아주 건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의 회춘을 부르는 걷기와 호흡법. 다음은 걷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걸어야 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마사이족,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이 왜 통증이 없을까, 허리 통증이 없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의 숨은 비결이 걷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부터 닿고 충분히 된 상태에서 엄지발가락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발바닥을 다 대서 걸을 수 있다면 골반은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경을 건강하게 회춘시키는 걸음법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가슴이 들어올리는 겁니다. 자, 우선 가슴이 들어올렸다가 내쉬었다가 자, 가슴이 뽕긋하게 올라온 상태 이걸 유지하는 겁니다. 들어올린 상태에서 숨을 쉬는 겁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이 계속 들어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가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보폭을 크게 걷는데 발 뒤꿈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지발가락이 전부 다 닿는 걸로 하고 그와 아울러서 팔을 엇갈리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주면 보다 효과적인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선인데 항상 105도 정도 봐서 목과 허리의 커브가 잘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상태가 일반적으로 힘을 느끼는 걸음걸이고 이 자세가 머리에 입력되는데
최소 56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빠른 사람이.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릴 거 아닙니까? 3개월 정도가 걸려야 가슴이 들어올리는 거나 걷는 형태가 자기 것이 되는 거죠. 허참시켜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3개월 정도 매일 이렇게 2시간 정도를 걸어주면은 이게 자기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일단 자기 자세에 머리가 세팅된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4회 정도, 1시간 이상 시속 6km 정도를 걸어주는데 시속 6km나 7km가 되게 되면 운동 시간은 짧아진 대신에 총 걷는 길이는 똑같고요. 시속 6이나 7km가 되고 보폭이 점점 올라갈 뿐만 아니라 팔도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점점 올라가게 돼서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가장 높은 범위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허리뿐만 아니라 흉추도 계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흉추조차도 운동을 하고 흉추와 목에 연결된 부위까지 운동이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면 만성 복합성 통증 증후이라는 건 우리가 못 고치는 병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못 고칩니다. 만성 복합성 통증 증후군은 모든 생활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제 환자 중에서 한 분이 자기는 마약 먹기 싫다. 자기는 사람을 바보 만드는 진통제 먹기 싫다. 나한테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그 친구한테 물론 적절한 치료도 들어갔지만 그 치료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라 이 친구한테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가슴을 들고 너가 아프다고 생각할 때마다 걸어라. 보폭을 크게 걸어라. 이 친구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겠는데 응급실에 달려가고 싶다고. 약은 다 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려줬잖아. 그거 해. 알았습니다. 그거 하고 올게요.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제 힘들어요. 어떻게? 다시 해. 이 사람이 지금 당의 증상은 없어졌고요. 지금 뭐 몸은 완전히 뭐 이렇게 됐고요. 슈퍼마켓 2개 운영합니다. 큰 거. 예, 그래서 슈퍼마켓을 또 낸답니다. 네. 그거하고 슈퍼마켓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허참 씨 먼저 한번 걸어보시죠. 아, 그럴까요? 네. 신발 그렇게 신으시고 복장 모이고 고등학생 같으신데요? 근자에 들어서 듣기 좋은 말이에요. 자, 보폭을 항상 자 보시죠. 일자로 걸어야 됩니다. 일자로 걸어야 됩니다. 일자 잊지 마십시오. 일자로 아닙니다. 일자로. 일자로 보폭을 어깨만큼 뒤꿈치부터 자 이렇게 걸으시니까 하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죠. 자 뒤꿈치부터 앞까지 일자로 네 보폭을 크게 일자로 걸으셔야 되는데요. 걸으셔야 되는데요. 이거 좀 시간 좀 많이 걸리겠습니다. 이거 방송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일자로 하고 거야 되고 올라가면 무릎 안 굽히지 말고요. 앞으로 쫙 뻗어 주셔야 됩니다. 쫙 예. 뒤에서부터 네. 쭉쭉. 네, 보폭 조금 크시고 무릎을 쫙 펴셔야 됩니다. 이제 좀 잡히네요. 기본 운동신경이 있으시네요. 네, 일자로 걸어주십시오. 일자로 걸어주십시오. 힘드네요. 종아리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보통 걷는 것보다 1.5배 정도 힘이 들고요. 예. 가슴 올린 상태를 잊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약간 상방을 보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예, 멀리 봐야 오래 삽니다. 지금까지 잘못 걸었네. 네, 일자로 바꾸셔야 됩니다. 네. 팔자로 걷고 있습니다. 아직 일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하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완전한 일자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또 나왔어. 이야. 그래도 그거보다 훨씬 나아졌어. 이게요. 이 앞쪽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를 제가 이렇게 한 발 뗄 때 뒤에 붙이면서 그쪽에도 힘을 많이 주고 이렇게 쭉쭉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는 완전히 다르네. 맞습니다. 이렇게 힘이 들 수가 없어요. 네, 종아리 근육이 엄청 발달이 되겠네. 맞습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기가요? 네, 맞습니다. 이때까지 헛걸었네. 저분 저 보세요. 저 지금 트레이너 보세요. 딱 뒤에서 보니까 그냥 쫙 해서 올라붙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애플 힙이에요. 저도 그럼 이렇게 될까요? 그럼요. 네. 일단 가슴은 봉고타게 된 건 하셨으니까 이거를 살리시면 됩니다. 쫙 엉덩이 힙업 쫙. 참. 이제 유정미 씨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걸음걸이 정말 자신이 없거든요. 평상시에 무릎을 좀 굽히고 이렇게 약간 걷는 편이어서 네. 이게 고민이에요. 일단 우리 저 운동치료 선생님께서 확실하게 저 한번 고쳐드릴 평지에서 테니까. 한번 해보고요. 아 예. 넘어질 것 네, 같아요, 여기 좋습니다. 올라갔다. 먼저 한번. 어떻게 해요? 네. 와, 로보캅인데 로보캅. 그냥 평소에 걷는 거 보고서 보폭만 크게 한번 걸어보세요. 무릎 굽히지 말고. 평소에 이렇게 걸으세요? 평소에 이렇게 걷죠, 이렇게. 시장 갈 때처럼 돌아. 자, 한번 해볼까요? 좀 잡.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땀이 막 나요. 이 정강이하고 허벅지가 상당히 아주 막 땡기고 지금 아픈데요? 이 비슷하게 되나요? 기구를 집에서 사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빨래거리 근데 하는데. 집에서 걸을 때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거의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네. 하거든요. 아니 그럼 평상시에도 네. 가능하면 이렇게 걷는 게 좋은가요?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특정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슴을 들어올리고 평상시에도 보폭을 크게 걸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늘 이러고 걸어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가슴을 들어올리고 보폭을 크게 걷는 형태를 바꿔야겠죠. 요거는- 걷는 형태를 바꿔야 됩니다. 아니 두 분 다 배우셨으니까 두 분 같이 한번 이렇게 커플 워킹 한번 해보시죠. 뭐. 예. 나까지 이상해지네. 이상해. 하나, 둘, 셋. 아주 뭐. 자, 시범 보여주신 트레이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 몸 신경의 회춘을 돕는 걷기, 박상주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 다 걷잖아요. 안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다 걷는데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하군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우리 허리와 그다음에 가슴까지 연결되는 그 골반 근육을 전혀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걷게 되면 이 근육들을 제대로 단련해서 그 근육의 힘을 키워줌을 통해서 허리와 가슴 쪽을 펴주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상 그렇지만 양보다도 질이 중요하다는 걸 또 다시 한번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원인을 제대로 알고 치료해야 하는 통증. 원인을 모르는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픈 통증들은 뇌에서 이상이 생겨서 오는 게 아닌가. 뇌요? 중추신경계에서 이제 통증을 조율을 못하면 통증이 적게 들어와도 큰 통증으로 머릿속에서 인지를 하게 되고 허리나 다리 통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신경을 회춘시키는 비결. 이 운동들은요. 그동안 불편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학계를 정말 뒤집는 연구 결과인데요. 5년 동안 먹였더니 나쁜 박테리아를 없애고 좋은 장내 세균만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유 없는 통증의 원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픈 분들, 병원에 가도 별 원인이 없다는 분들, 오늘 엄지의 제왕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년 통증의 모든 것 한경림 원장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 예. 잘 오셨습니다. 아이, 예. 아이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악수해 주시는 건 처음입니다. 아이고, 예. 우리 한경희 원장님,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왜 그렇게 여기저기 아픈 겁니까? 네, 나이가 드시면 사실은 노화 때문에 네. 아프시죠. 이거 중년분들은 노화가 되면서 아프게 되는데요. 예. 누구나 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그 노화나 퇴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픈 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참고 넘기면은 만성 통증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네. 혹은 퇴행성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나빠진 척추라든지 관절에 치중해서 너무 치료를 받다 보면 진정한 통증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오히려 과잉된 치료를 받아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유 없는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정말 내가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알면은 그나마 견딜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통증이 오면은 이게 바짝 긴장이 되고요. 이거 정말 큰일 난 거 아닌가? 뭐 불치병 아닌가?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되거든요. 더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유 없는 통증이 이유 있는 통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는 것은 현대의학으로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했을 때 통증을 일으킬 만한 원인을 잘 못 집어주는 것이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계에서는 문제가 생겨서 만성 통증을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쁜 통증은 신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경에서. 알 수 없는 통증, 신경에서 원인을 찾아라. 예. 우리가 저 파스를 살 때 보면은 뭐 근육통, 신경통, 타박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 신경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신경통이라고 하면 그 어떤 특정한 부위라기보다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통증을 전달하는 어떤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전달 신경에 이상이 생긴 경우를 통증 전달 신경의 질병이다라고 해서 만성적인 신경통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좀 해봐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럼 신경질 난다 할 때 그 신경도 그런 신경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자꾸 이상한 질문하니까 신경질 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신경질 내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럼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은 이제 감정, 신경 중에서도 감정을 담당하는 신경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서재울 원장님. 이 통증 조절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2도에서 34도씨 정도 될 때는 우리가 이제 피부의 그 온도에 대한 통각을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막 45도씨 이상 되거나 아니면 13도씨 이하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통각 어떤 그 수용기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아주 추울 때는 추워질 것 같으면 우리가 아프다는 신호를 받아서 뭔가 대비를 하고 옮기고 따뜻한 데 가야 되겠고 너무 더울 때는 또 좀 차가운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 신호를 우리가 일일이 우리가 스스로 깨치지 않으면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몸이 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아주 적절하게 우리 몸이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통증에 대한 반응이고요.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오늘 우리 한 원장님 말씀하시는 이 신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신경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아픈 사람이 가장 서러울 때가 꾀병 취급받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 어디를 뭐 콕 집어서 뭐 말할 수도 없이 온몸이 아플 때 특히 꾀병으로 의심받기 쉬운데요. 이게 또 원인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